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감상할 그림책은 2015년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 스페셜 멘션상을 받은 누가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 입니다. 이 그림책은 프랑스 작가인 아드리엥 파를랑주가 쓰고 그렸어요. 아드리엥 파를랑주는 프랑스 오베르뉴 지역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자란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아드리엥 파를랑주는 심플하고 간결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판화 기법을 활용해 단순한 형태로 공간을 표현했어요. 표지를 볼까요? 누가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 라는 제목 아래에는 어딘가에 몸을 웅크린 채로 숨은 듯한 소녀와 소년이 보여요. 그 위에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3마리의 새가 보여요. 아마 이곳이 사자의 방인 것 같아요. 왜 소녀와 소녀는 사자의 방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럼 저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해요. 이전에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2번 들리면 2장씩 넘겨주세요. 먼저 두꺼운 표지를 넘긴 뒤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속표지라고 해요. 왼쪽 화면에는 책의 정보를 알려주는 소개글이 있고 오른쪽 화면에 제목과 사자의 빈방이 그려져 있어요. 속표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의미해요. 앞으로 책장을 넘기면 왼쪽 화면에는 계속 흰 바탕에 글씨가 있고 오른쪽 화면에는 단순한 선으로 만들어진 사자의 방이 있을 거예요. 사자의 방에 누군가 찾아오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방의 풍경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림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거미나 모기 같은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비어있는 사자의 방으로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가 들어와요. 까치발을 하고서 살금살금 걷는 모습이 아마도 몰래 방으로 들어오는 듯해요. 그 바람에 구석에 숨어 잠자던 생쥐는 깜짝 놀라 쪼르르 달아났어요. 조금 있으니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자가 오려는 걸까요? 아이는 얼른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건 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남자아이예요. 침대 밑에 아이는 사자가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웅크린 자세로 2 손을 펼치고 그 안에 얼굴을 푹 묻었어요. 방에 사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서운가 봐요. 그때 문 밖에서 다시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2번째 아이도 사자가 오는가 싶어 얼른 천장 샹들리레 위로 재빨리 올라가 숨어요. 천장 오른편에는 거미줄에서 내려온 작은 거미가 보이네요. 이 거미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앞으로 방에서 움직이는 작은 존재들의 변화도 함께 찾아볼게요. 그런데 살금살금 방에 들어온 건 빨간색 머리를 한 여자아이예요. 발소리를 들은 남자아이들은 정말 사자가 들어온 걸까? 호기심에 숨을 죽이고 방에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요. 잠시 후 여자아이도 뚜벅뚜벅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 양탄자 밑으로 숨어요. 가만히 숨을 죽인 채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방으로 들어온 건 커다란 개예요. 저기 샹들리에 위를 볼까요? 숨어있던 남자아이 쪽으로 벌레가 날아갔어요. 개는 경중거리며 방을 뛰어다니다가 문 밖의 소리를 듣고는 거울 뒤로 쓱 숨어요. 이 아이들은 왜 굳이 사자의 방에 들어왔을까요? 이번에는 새떼가 들어와요.
몇 마리나 들어왔는지 함께 세어볼까요? 무려 8마리의 새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천장 위에 매달려 있던 거미를 발견한 새들이 거미를 잡으려는 모습도 보여요. 그때 다시 바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요. 새떼도 사자가 오는 것 같아 얼른 커튼 뒤로 숨어요. 이미 숨어있는 다른 아이들은 이제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도 벌벌 떨지 않아요. 샹들리에로 올라간 남자아이는 신발로 벌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네요. 양탄자 밑에서 여자아이와 침대 밑에 있는 남자아이는 양탄자 구멍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사자가 들어왔어요. 커다랗고 새빨간 사자예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런 커튼 뒤에 숨어있던 새들은 거미를 가지고 다투다가 거미를 놓쳐버렸네요. 어찌나 푸드득대며 날아다니는지 깃털도 떨어졌어요. 사자는 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털썩 앉았어요. 사자의 존재감이 느껴졌는지 숨어있던 모두가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 자기 방이 왠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장의 샹들리에는 살짝 흔들리는 것 같고 커튼도 쿨렁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울도 바닥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 사자는 너무 무서웠어요. 겁에 질렸는지 커다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자신의 방인데도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자는 커다란 담요를 푹 뒤집었어요. 바로 그때 처음에 방을 나갔던 생쥐가 돌아와요. 거미는 어느새 사자의 등 뒤에, 벌레와 새 한 마리는 거울 뒤에 개한테 가 있네요. 시간이 흘러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이제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꼬물거리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각자 다른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동물만이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사자 위에 덮여진 담요에 생쥐만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고 있네요. 마치 사자의 방은 생쥐의 방이 된 듯해요. 여러분이 사자 방에 들어갔다면 어떨 것 같나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누가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 그림책을 읽어보았어요. 사자의 방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벌어진 이야기 재미있게 감상했나요? 판화 기법을 통해서 심플한 선들로 공간이 표현되고 조금씩 변화하는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과 동물들은 호기심에 사자의 방에 들어왔지만 소리와 느낌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어요. 사자 같은 무섭고 커다란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림 안에서 유일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는 생쥐예요. 생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이 그림책은 실체 없는 두려움에 대한 그림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나 느껴지는 느낌만으로도 겁에 질린 적이 있나요? 지레 겁먹지 말고 생쥐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그럼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